뇌과학자 제이미 루디는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쥐와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전기 충격을 3번이나 받습니다. 아프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아플까봐 무섭겠죠. 이렇게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고통을 다시 경험시킵니다. B그룹은 A그룹의 실험을 지켜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A그룹이 아파해.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면 또 A그룹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내 앞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으아, 아프겠다. 불안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 즉 극도의 불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시킵니다. 마지막 C그룹은 공포나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 그들은 사전에 고통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시킵니다. 세 그룹이 실제로 고통을 경험했을 때 고통을 가장 약하게 느낀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이미 동일한 고통을 경험해본 A그룹, A그룹의 고통을 보며 불안해한 B그룹, 어떠한 고통이나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는 C그룹.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A그룹입니다. 즉 고통을 이미 경험해본 그룹은 고통을 가장 약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A그룹도 두려움은 느꼈겠죠. 그 고통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고통이 왔을 때 고통에 대한 민감도는 이미 낮아져 있어서 생각보다 안 아픈데? 라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고통을 크게 느꼈던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B그룹이었습니다. 고통을 지켜보면서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불안에 떨었던 그룹은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올라가 있었고 아픔을 가장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고통을 가장 작게 느꼈던 A그룹은 혹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뇌과학에서는 고통을 멘탈의 문제로 여기진 않습니다. 동일한 고통일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예컨대 지난 2년간의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나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느꼈던 공포가 7에서 8이었다면 이전의 하락장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3에서 4 정도의 공포밖에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은 아마 그보다 더 작은 고통을 경험했겠죠. 워렌 버핏은 A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요. 이번 위기에서도 워렌 버핏의 뇌는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하락은 늘상 있어 왔잖아. 어렵지 않지? 워렌 버핏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반면 초보 투자자들은 B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만하자. 그들의 뇌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이걸 멘탈로 버티는 게 쉽지 않았었겠죠. 결국 이번 하락장을 이겨낸 사람들은 멘탈이 강했다기보다 느끼는 고통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었겠죠. 설사 이번 하락장에서 정말 힘들었지만 강한 멘탈로 이를 극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다음의 하락장은 큰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A그룹도 B그룹도 C그룹도 모두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두 A그룹, 즉 고통을 가장 작게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B와 C그룹도 단 한 번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는 모두 A그룹이 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지금의 불안 그리고 고통 힘들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원래 투자는 이런 거야. 한번 부딪혀보자. 설사 아프더라도 그 고통에 당당히 부딪혀본 사람은 잠깐 동안은 아픈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뇌의 해마 주변에는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성되며 이미 겪었던 공포는 그 크기를 줄여주고 이 고통과 관련된 학습 능력 및 기억 능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반면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불안해하기만 했던 쪽에서는 뇌세포 생성이 오히려 줄었고요. 모든 측면에서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답이 나왔죠. 정말 못 견디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손절해야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소량이라도 남겨놔야 합니다.
한 주라도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이 바뀌고요. 그래야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야 다음의 위기에서는 아주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경험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다면 다음 위기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위기 때마다 자산은 또다시 레벨업 되겠구나. 굳이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공의 경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의 방식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또다시 위기를 이기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멘탈 케어나 희망회로나 단 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한 번만 버텨낸다면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난 후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부자는 어디에 투자하고. 결국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어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유료 강의도 받아보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본 경험, 이를 기회로 만들며 자산을 늘려본 경험, 그 경험이 수십 권의 책이나 수백 개의 영상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단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이어가는 습관,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 경험을 만들기 위해 한 번만 견디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